이 변명 청문회도 하나마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정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14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요. 생활비 60만 원 논란을 포함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깨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계좌가 지금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리 하나 뻗기 힘든 다락방도 거의 2,000달러 가까이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아도 힘들 이렇게 생활을 하던데. 언니가 바로 앞집에 살았습니다. 보스턴에. 제 동생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롭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된 황희 의원, 황희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에 핵심이 생활비 60만 원 논란이었는데 실제로 300만 원 정도 썼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나 이거를 어제 청문회에서 내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한 달 생활비 60만 원이라는 게 아무 근거 없는 추론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19년에 본인의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국세청에 세무 신고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이 황희 후보자가 받은 소득에서요. 지금 본인이 신고한 목동 아파트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씩 떼고 채무 상환 떼고 자녀 학비 떼고 하면 남은 돈이 1년에 720만 원입니다. 그 720만 원을 12달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 나왔다는 매우 합리적인 그리고 본인의 소득 신고 증빙 내용에 따른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내가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면 그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24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황희 후보자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황희 후보자는 본인의 예금 잔액에서 그 240만 원 정도를 썼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황희 후보자 공직자가 되고 재산 공개한 이후에요. 예금 잔액이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예금 잔액은 누적이 됩니다. 그럼 생활비에서 예금 잔액 계속 쓰고 이 잔액은 계속 쓸 수 있으면 이게 포도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이 소득이 나왔는지 어디서 이 생활비가 나왔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 가정에서 생활비를 좀 적게 쓰고 많게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까지 되고 문체부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처 중에 속합니다. 네. 그만큼 작은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다른 출처를 증빙할 수 없는 소득이나 어떤 것들 돈을 몰래 받아서 쓴 것이라면 이거 뇌물 논란으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야당에서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로 좀 가보면 사실 이런 갖가지 개인 의혹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 역할을 황희 후보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 역량이 있느냐 걸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제 좀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죠? 마케팅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도서관법 정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도서관법이요?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의혹보다도 전문성이 정말 있는지 왜냐하면 국토위원으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전과 역량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태권도 명예 6단 이런 게 사실 청문회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청문회 전체 내용에서 야당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황희 의원이 제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검소하고 성실하시다는 부분 하나랑 기획력, 소통력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 이 채널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소통력이 대단하다, 기획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 관광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는 다 여러 방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전문성 논란은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농담 삼아 아까 태권도 유단자 이것이 체육계 관계되면 여행 갔던 게 이번에 비난을 많이 받던데 관광 쪽으로도 좀 특화된 거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남부대변인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소통을 잘하는 사람도 다 많을 텐데 소통 부분에 좀 더 주관적인 방점을 청와대가 줘서 임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를 좀 뒤늦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를 볼까요? 예, 대통령이 결국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문회를 마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제가 했습니다. 20분 전쯤에 들어온 속보 같은데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내일 시작하는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뒤늦게 속보를 저희가 같이 짚어본 이유, 김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픽도 좀 바뀔 텐데, 그럼 벌써 현 정부 들어서 29번째, 글쎄요, 이제 청문회를 야당에서 반발하고도 이제 장관이 된 인물. 근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지적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게 이제 미국은 상원 인사청문회 인증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 세계 대통령이다 이래도 그건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세서 그런 거지 국내에서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 강력한 견제를 받아서 장관 하나 임명할 때도 상원 인준 절차 통과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법 제도 자체가 그래요.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하는 게 맞다. 설사 현 정부 아마 2년 남았죠? 1년 좀 더 남았네요. 뭐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 계속 있죠? 앞으로도 만약에 대통령들이 이거 뭐 인사청문회 해도 그냥 뭐 통과 안 돼도 그냥 내가 그냥 사인할래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겨야 되고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나중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 문제가 실제로 불거졌다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설사 실효성은 없더라도 그래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죠. 어제 변명 청문회 논란도 있었는데요. 일단 속보로 들어온 거에 따르면 대통령은 황희 후보자 문체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짚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바로 임명하라라는 댓글도 있고요. 네. 네 문장이든 6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비판하고 싶거든 불법 여부를 따지든지 문지정 씨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아들은 대통령인 아버지 도움 좀 받고 나라서 주는 돈은 어려운 예술가가 받아야 된다. 좀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예. 블랙리스트 활약된 국민의힘 남 비판 전에 자신 반성부터가 먼저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해놓고 큰 소리 지고 있으니 더 밉다. 이 블랙리스트 청와대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 가지 관련 검색어들이 있고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소카, 그러니까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정보를 경찰에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 차량 공유업체인 소카가 오늘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자세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연예가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